간혹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은요, 혹은 마취를 위해서 혈액검사를 진행 중에 고양이의 간 수치가 조금 높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이 좀 안 좋아요,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하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고양이 보호자분들은요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아마 그건 그동안 고양이가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해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간 수치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왜 간 수치가 안 좋아지는지, 간이 안 좋은 아이들은요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는지, 평소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고양이 간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말하는 고양이 간 수치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간 수치란 것은요, 혈액 검사 시 나타나는 고양이의 간 기능이나 상태를 대표하는 효소들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이 효소들의 수치는요, 각각 ALT, 혹은 AST, 혹은 GGT, ALP를 말하는데요. 이 효소들은요, 간세포 속에 있다가 간이 손상되어 세포가 망가지면요, 세포 밖으로 나오며 측정이 되는 겁니다. 먼저 ALT는요, 간세포 손상에 제일 민감한 수치로요, 간 자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반면 AST는요, 간 외에도 심장이나 근육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근육이나 심장의 손상 시에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ALP는요, 간과 담낭에 문제가 생기면 올라가는 수치로요, 간질환이나 담낭 혹은 담도질환 시 올라가기도 하고요. GGT는요, 주로 담즙정체 같은 담낭의 문제 시 올라가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간 수치를 가지고 간의 문제인지, 담낭의 문제인지, 간 위에 근육이나 심장의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고양이가 갑자기 이런 간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부병이나 귀병, 허피스 바이러스 감증이나 아토피 같은 알러지 질환으로요, 장기간 약물을 복용한다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은요 간에서 대사되고, 오랜 기간 약을 먹는다면요 간은 피로해지며 당연히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비만 역시 간을 손상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지방이요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요, 지방간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세포 자체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 같은 이런 염증 인자가요 간 자체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고양이는요 밥을 안 먹으면 간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3일 정도 식사를 안 하면요 몸의 지방들이 모두 간으로 가서 에너지를 받기는 대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심한 지방간 상태가 되어서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고양이는 굶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독성 물질의 섭취도요 직접적으로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타이레놀, 펜잘 같은 소염성제나 포도나 자일리톨, 초콜릿 같은 사람의 음식도 간을 망가뜨립니다. 또한 백합류 꽃들이나 여러 방향제들의 향도 냄새만으로도 고양이의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영양 균형이 잘 안 맞는 좋지 못한 저급한 사료나 안 좋은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저급한 사료도 고양이 간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며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 여러분 행사장에서요 샘플로 받은 이름 없는 사료나 간식은 고양이에게 주셔서는 안 됩니다. 동거묘와의 스트레스나 노화 역시 고양이의 간 수치를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고양이의 간이 안 좋아진다면은요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될까요? 사실 간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간이 나빠져도 통증이나 이상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간이 정말 많이 손상되게 되면은요 무기력해지고 평소보다 덜 움직이며 활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식욕이 떨어지며 체중이 평소보다 10% 이상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담즙이 섞인 녹색이나 진한 노란색의 구토나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며 심하면은요 눈이나 잇몸이 노랗게 보이는 황달 증상이나 배에 물이 차서 볼록해 보이는 복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심할 경우에 이런 증상을 보이고, 대부분은요 증상 없이 수치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고양이 간 수치가 높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평소 관리해 줘야 할까요? 우선 정확한 진단으로요 간이 왜 안 좋은지, 얼마나 안 좋은지, 어느 정도 간에 어디가 안 좋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식단은요 지방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사료를 피하고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양질의 단백질로 구성된 사료를 먹이셔야 합니다. 즉 사료를요 로얄캔이나 힐스나 퓨리나 내추럴 밸런스 같은 글로벌한 브랜드의 양질의 사료를 먹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밀크시슬이나 SAM이 아데노실 메티오닌 같은 성분이 포함된 간 보조제도 도움이 됩니다. 심한 경우는요 동물병원에서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 모르소덱소시콜린산이나 실리마린 같은 약을 처방받아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한동안 먹이는 것도 좋습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간식은 되도록 피하고요,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며 스트레스는 더 이상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비만이라면요 반드시 살을 빼주셔야 합니다. 비만은요 간 기능에 치명적입니다. 그럼 고양이의 간을 보호하려면요 어떻게 평소 관리해 줘야 할까요? 해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간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항상 충분히 오랜 기간 검증된 대형 회사의 좋은 사료만 급여하시고요. 절대 함부로 이름 모를 회사의 사료나 간식은 급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이름 모를 회사에 처음 보는 음식은요, 조심하거나 안 먹잖아요. 안 그런가요? 주치의병원을 정하시고요. 되도록 모든 진료는요, 그곳에서 받아서 의료 기록을 한 곳에 모아 보관되게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썼던 약물이 모두 기록에 남아서 내 고양이의 간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의사님들은요, 차트에 꼼꼼하게 기록해가며 오랜 기간 어떤 약을 먹었는지를 평가해가며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약을 처방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스테로이드를 평소 굉장히 오랫동안 평생에 걸쳐 먹었던 아이도요, 수의사가 잘만 관리하고 용량을 조절하고 쉬약 기간을 충분히 두고 중간중간 처방하면요, 간이 멀쩡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의 오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초콜릿이나 사람의 소염진 송태, 포도, 백합류의 꽃들, 또 고양이가 무심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방향제나 디퓨저, 향초들도 최대한 치우고 조심하고 사용을 안 하셔야 합니다. 간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고양이의 간이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간과 같은 장비는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아주 심해지지 않으면 잘 그 증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항상 검증된 사료만 먹이고 비만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서 내 고양이의 간을 보호해야 오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침묵의 장기인 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